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먼저 앞서간 훌륭한 선배님들이 계시고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탈북 유튜버 동료들이 있는데 저까지 뭐 말할 필요 있겠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된 것은 용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비록 서툴고 작은 목소리지만 우리 탈북자들의 목소리들이 계속 합쳐져야 김정은의 본질, 북한 체제의 독재 체제의 본질 이런 것들이 더 낱낱이 까발려질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이 너무 늦게 유튜브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한 명, 두 명이 귀하게 시작된 구독자 수가 오늘 보니까 저희 구독자가 200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 200명의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2만여 명의 구독자들을 견인해내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청취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1년 전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날입니다. 그 이전에 북한은 핵무기 완성을 선포했고요. 그리고 2017년 11월 29일 날에 화성 15호를 발사함으로써 미국을 직접 겨냥한 미사일을 보유했다를 소위 시험 발사를 통해서 과시했던 날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론 미국과 국제사회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경천동지할 만한 그런 사변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김정은이 만들어내자 사실 국제사회가 술렁거리는 와중에 우리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을 만났죠. 만나고 김정은이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이른바 그 내면에는 한반도의 미군 철수를 전제로 한 한반도의 비핵화 약속을 들었다고 하면서 트럼프에게 달려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도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한다는데 뭐 안 만날 그런 조건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소위 만나자는 약속이 성사됐고 그 이후에 싱가포르 회담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현재 소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줌줌했던 1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1년 전에 생각을 잠깐 돌이켜보면 소위 외과 수술, 미군에 의한 김정은 제거,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군사작전 이런 것들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됐던 시점이었죠.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볼 때 정말 그때 미군이 군사작전을 수행했더라면 오늘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에서는 변한 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무엇이 변한 게 없냐? 정말 변한 게 없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대북 제재가 철옹성같이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7월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저희 자유북한 방송국의 예산 지원과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 방문이 목적이었는데 의외로 여러 중요한 분들을 만났고 중요한 기관들을 방문하게 됐었습니다. 물론 제가 영어도 못하는 제가 혼자서 그렇게 만날 수는 없고요. 우리 자유북한 방송국 명예회장인 수잔 솔티 여사가 안내를 해서 국무부에 일주일 정도 머물렀는데 국무부에 2번을 갔었고요. 그리고 스미스 의원 미 하원의 인권소위원장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 은퇴하셨겠지만
에드러이스 당시의 하원 외교위원장, 그리고 대통령 출마도 했던 분이죠. 크루즈 상원의원, 그리고 루비오 상원의원도 만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버자신들하고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더랬습니다. 디펜스 포럼에서 주최한 미 국회 관계자들 세미나 여기 참가해서 1시간 동안 발표를 했고, 또 저들의 질문에 장시간 동안 대답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백악관에서 연락이 와서 백악관의 NSC 관계자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그 부통령실에서 저희 동아태 담당하는,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간략히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맷 퍼틴저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 그리고 앨리슨 후커 한반도 담당 보좌관, 이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사실 강력하게 제 주장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김정은한테 속고 있다. 이 거대한 미국이 김정은과 포옹하고 악수를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정말 핵을 만들면, 아프리카 어느 나라라도 핵을 만들면 미국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겼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독재자 김정은을 대통령이 만나냐, 이런 이야기를 강력히 어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저희 이야기를 다 듣더니, 물론 비공개여서 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렇게 강력히 주장하는 정전선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못을 박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일어나지 않을 거다. 북한이 소위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 우리가 모를 리 없다. 제가 생각하는 것, 이야기한 것 이상의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비핵화. 현재는 한국에 핵이 없지만 소위 전략 무기들이, 전략 자산들이 들어갔을 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김정은의 숨은 의도,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어려저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정전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탈북자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정전선언에 뒤따른 평화선언, 평화협정에 근거해서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리는 것. 그 이후에도 만약 미군이 계속 남아있다면 소위 여론전을 통해서 한국과 국제사회, 특히 미국의 반전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대통령조차도 그런 여론에 떠밀려가게 하는 이런 전략을 저들이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당신들이 그렇게 북한을 잘 알고 김정은을 잘 알고 북한의 대미 전략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고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성격상 그거 어떻게 말리냐, 진짜 담판을 하고 회담을 나가서 그냥 즉흥적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많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미국 대통령이 그렇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크루즈 상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거했습니다. 이분은 소위 쿠바에 당신의 누님이 쿠바 독재자들의 탄압을 받고 감옥도 가고 그런 과거를 이제 해고하면서 북한이 그 이상일 거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셨던 분, 그리고 여러 탈북자들을 만났었는데 저들의 이야기가 자기 가슴에는 늘 맴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던 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을 만나서 협상하는 거, 전쟁의 위험, 그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비판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은 북한에 1g의 핵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제재를 풀지 않는다. 소위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는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절대로 의회의 의사를 거부하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저는 사실 안도를 했습니다. 2g의 핵이라도 남아있으면 제재를 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미국 정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치인들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백악관에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많지 않다. 정말 손가락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전문가고 저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학습 효과에 따라서 북한에 대해서 서서히 재인식을 할 거다. 지금 그런 과정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은 북한이 아무리 꼼수를 써도 남쪽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김정은의 의사를 매국 전달하려고 해도 미국은 그렇게 허락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 백악관 내에서도 여러 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백악관을 방문했을 때 함께 했던 수잔 여사가 그래도 탈북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김정은과의 소위 만남, 북한과의 회담 과정, 그 전후를 보면서 많이 비판도 했지만 미국에 와서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 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김정은을 숨어있던 독재 체제하에 꽁꽁 숨어있던 김정은을 국제사회로 끌어낸 그런 정도의 인식은 공유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이 오히려 도체 걸린 것 같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 그리고 정치인들 그리고 제가 만나본 국무부에도 여러 부서의 북한 인권이라든가 핵이라든가 군축이라든가 인신매매라든가 마약, 위조달러 이런 관계자분들과 장시간 올친 미팅도 했었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 전략을 꾸미고 있는데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다. 북한의 그 핵신고를 시작으로 핵능력 해체와 폐기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검증되고 모니터링 돼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적 기조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김정은의 핵 목록은 이미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김정은을 향해서 핵 목록을 내놔라. 그것이 어찌 보면 신뢰를 구성하는 북핵 폐기의 가장 원초적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게 바로 김정은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미국은 김정은이 아무리 혹은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아무리 소위 그 평화를 선언하고 비핵화를 얘기해도 그렇게 흔들릴 것 같지가 않고요. 네, 어쨌든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북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고 소위 학습 곡선을 그리면서 북한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모든 핵에 대해서 핵 목록이 이미 미국이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들을 향해서 핵 목록을 내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소위 김정은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금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가
종합해서 봤을 때 김정은이 미국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거다. 정말 두 손 들고 백기를 들고 투항을 하든지 아니면 북핵, 미사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북한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설계해서 그 구상안을 국제사회에 내놓든지 이것이 앞으로 김정은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